알면 알수록 투자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자, 여러분 용도 지역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렇다면 용도 지역에 따라서도 부동산 가격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지난 신년회를 통해 인사드렸던 토지요정 우리 라떼님께서 용도 지역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변경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라떼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벤저스에서 토지 기초반을 담당하고 있는 라떼비버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토지요정 라떼님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뭐 닉네임 만족하세요? 네, 너무 좋네요. 네. 어디서 요정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자, 오늘은 용도 지역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 토지 가격에 또 변경이 되는 그 네.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용도 지역에 대해서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자, 용도 지역은 무엇인가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용도 지역은 이제 땅의 계급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 얘기를 들어서 조금 죄송한데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거기서 공법에 나와 있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전 국토를 그 해당 법에 따라서 이제 쓰임새를 다 구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건물은 어떤 걸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건물을 짓는다면 규모를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게 이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쓰임새가 용도 지역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 그에 따른 가격 차이도 발생하기 마련이죠. 예. 용도 지역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도관농장. 그렇죠? 역시 네. 잘 아시는군요. 네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크게 네 카테고리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저희가 살고 있는 뭐 아파트나 지금 저희 김종률 아카데미가 있는 이런 경우는 이제 상업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곳을 도시지역이라고 하고 그리고 약간 외곽으로 나가면 읍내, 다운타운 이런 곳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관리지역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 곳 같은 경우를 농림지역 예, 그리고 국립공원 같은 것이 있는 곳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왠지 그 느낌으로만 딱 봤을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네. 같은 경우는 뭔가 개발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그쵸. 들어요. 네. 예.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개발이 가능한가요? 사실상 어렵죠. 예.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초보다라고 하시면 이제 용도 지역에 보전이란 단어가 들어있으면 이제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보존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왠지 좀 개발하면 안 될 것 같은 좀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네네. 자, 그렇다면 그 용도 지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아주 간단하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지도 앱을 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카카오 앱을 많이 쓰는데 이제 카카오 앱을 이렇게 접속을 해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모 두 개가 겹쳐진 부분이 있어요. 이걸 지적 편집도라고 하는데 네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용도 지역별로 색깔이 구분이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예.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학원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이렇게 강남역 이렇게 저희 김종률 아카데미가 있는 부분은 상업지역 핑크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인근에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이렇게 주거지역 그리고 개발되지 않은 뭐 청계산 이런 거 있는 쪽은 녹지지역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녹지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그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여기는 도시지역 내에 도시지역 개발되지 내에. 않은 지역들 향후에 이제 도시가 확장되면서 이쪽은 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어서 요것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신다 하면 이제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길 들어가 보셔야 하는데 여기에서 토지 이용 계획을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예. 토지 이음에 주소를 입력하시고 열람을 하시면 네네. 예, 이렇게 주소가 나오고 지목이 나오고 면적이 나오고 이제 공시지가가 나오고 요 부분에 용도지역이 표시가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이죠. 요 땅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 뭐 네. 성장관리계획구역 뭐 이렇게 나오네요. 네. 네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외에 관리지역에 이제 포함된 곳으로 비도시지역에서는 가장 개발하기 좋은 용도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카페를 보니까 네. 또 그런 질문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공장 가격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네. 아무래도 용도 지역에 따라서 공장 가격에 따른 차이도 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회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경우는 이제 계획관리 지역 공장과 그리고 생산녹지 지역 공장의 가격 차이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가격 차이가 좀 제법 나다 보니까 나대지, 그러니까 건물이 전혀 없는 상태의 땅을 나대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내가 좀 가격이 저렴한 용도 지역의 땅을 사서 개발을 하면 더 싸지 않을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경매 사례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경기도 김포시에 2022년에 낙찰받은 공장 두 건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 지역의 공장이었고요. 공시지가가 대략 한 뭐 47만 원 정도 되고 낙찰 가격을 계산해 봤더니 평당 17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어요. 예. 그리고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관리 지역 공장이었는데 공시지가가 54만 원 정도 됐고 낙찰 가격은 190만 원 정도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평당 2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었던 거죠. 네네네. 예. 근데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 아셔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건폐율이랑 용적률이라는 건데요. 건폐율, 용적률. 여기서 나오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건폐율은 네.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는지 그 면적에 네. 대한 거고, 그렇죠. 용적률은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지 그 높이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네. 아나운서님. 네. 네. 지난 신년회 때도 한번 말씀 주셨던 부분이었는데, 요 차이가 왜 있냐면 이제 자연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20%예요.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40%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평의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면 자연녹지 지역은 20평밖에 짓지 못하지만 계획관리 지역은 40평을 지을 수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사업성에 있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가격이 저렴한 용도 지역의 농지, 네. 아무래도 또 농지를 많이 사서 요걸 갖다가 용도 변경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죠? 그럼 이 농지를 사서 공장을 짓는 방식의 투자도 가능한 거죠? 가능한데요.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여기에 만약에 공장을 지으시겠다라고 하면 개발 행위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도로 조건이나 해당 지자체에서 업종 제한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이 이제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새로 지정된 제2의 용도지역이라고 불리는 그런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부합하는지까지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올릴, 네네. 공장을 지을 네. 이런 농지를 사는 데 있어서 좀 검토해야 될 유의점, 주의점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농지 같은 경우는 원래 목적이 이제 농사를 짓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뭐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 목적으로 변경을 하도록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농지 전용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야 돼요. 네.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는 걸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인데 네. 농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땅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또 세금도 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보통 통상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5만 원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공시지가의 30% 그리고 5만 원이 넘는 경우는 이제 5만 원이 최대 상한선인데요. 보통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1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5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지 않아서 평당 16만 5천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농지를 사서 공장을 지으시겠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례는 한 2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금도 내고 뭐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제반 금액들을 다 낸다고 하면 사실 싸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점, 예, 그 점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전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지가 바로 뭐 공장 용지나 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건물을 짓고 나신 다음에 준공 승인을 받으시면 그때 변경 신청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그 점도 유의하시고. 건물부터 지어놓고 나서 변경 시행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토지요정 라떼님 모시고 용도 지역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부분부터 꼼꼼히 잘 체크해 보시고 투자하신다면 더 돈이 되는 투자, 더 윤택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